자, 두 번째 장면, 전개입니다. 주대위를 다시 바꿔 업은 현중이는 땀을 철철 흘리며 걷는 동안 몇 번째인가 눈앞에 떠올랐던 것이 다시금 나타났다. 이제 현중이의 꿈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젯밤 적의 꽹과리와 날라리 소리를 듣기 전 잠 속에서 꿈을 꾸었다. 자, 이 꿈이 바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자, 누렇게 뜬 하늘 한복판에 황달든 태양이 타고 있었다. 황달이 들었어요. 누렇게 뜨는 거 있죠? 자, 그래서 황달든 태양, 누런색입니다. 색채 이미지, 누런색. 어떤 이미지겠어요? 굉장히 극한 상황을 드러내는 색채 이미지. 자, 그래서 누렇게 뜬 불모입니다.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땅이죠. 그게 불모지라는 얘기예요. 불모의 황야가 하늘과 맞닿은 데까지 한없이 펼쳐져 있는데 땀을 철철 흘리며, 자, 이게 뭘까요? 땀을 철철 흘리며 긴장, 두려움, 전쟁 중이니까, 그죠? 총 맞으면 죽는 거예요. 전쟁 영화 같은 거 한번 보세요. 특히 선생님이 추천하는 거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작품. 어마어마하죠? 전쟁을 적나라하게 딱 보여줘요. 우리가 소총이나 기관총으로 쏘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가 이렇게 관통해서 뚫린다고 생각하죠. 다행히 운 좋아서 관통상이지. 잘못 맞으면 이 팔 떨어져 나갑니다. 굉장히 강력해요, 이 소총이라는 게. 그리고 기관총을 팍팍 쏘잖아? 사람 몸이 다 허물어지면서 거의 그냥 수습을 해야 되는, 좀 잔인하죠? 끔찍하죠? 수습을 해야 될 정도로 몸이 박살이 나요. 총이란 게 굉장히, 그런 전쟁터에 우리가 서 있다. 게다가 지금 나고 상태에 주대위를 업고 가야 돼. 어떻게 했어요? 현중이가 도망갈 만한 거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현중이 나쁜 놈, 이게 아닙니다. 실존적 선택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작품에서는. 자, 그래서 풀썩거리는 누런 흙, 누런색이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 전쟁의 황폐함, 그 다음에 인물들이 처한 암담한 상황, 이런 것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때 현중이는 신경을 썼어요. 양쪽 정강이에 그가 마음속으로 아껴오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은 비인간적인 상황 속에서 인간적 추억, 기억을 떠올리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전쟁 중에도 다 사랑하는 사람, 가족, 내 아내 혹은 나의 애인, 이 사람의 사진을 가지고 그 전쟁터에 있었을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양쪽 정강이입니다. 정강이에 그가 아껴오는 게 있어요. 마음속으로 아껴오는 것. 뭐냐? 입대하기 전날 사랑하는 사람이 걷어올린 다리를 보고 정강이 털이 길어 우습다면서 양쪽 정강이 털 중에서 제일 긴 것이 내 것이니 잘 간직하라. 무슨 뜻일까요? 살아 돌아오라는 얘기죠. 그것이 지금 누렇게 뜬 흙먼지 속에 잠겨버리려고 한다. 무슨 말이죠? 죽음의 위협. 그 속에서 느껴지는 두려움. 이런 게 여기 담겨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그는 그것에만 마음을 쓸 수 없어. 개인적 추억이나 감정에만 집중할 수 없는 무슨 현실? 극한 현실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삽화 형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지금 상징적인 의미. 바로 눈앞에 풀썩거리는 흙바닥에 개미 구멍이 하나 있는 겁니다. 자, 흙바닥에 개미 구멍. 자, 이 개미 구멍은 뭐냐면 누구에게 명령받은 것도 아니면서 이 개미 구멍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개미 구멍에 대한 상황 묘사는 개미들이 나오는 족족 머리가 잘려 죽는 꿈을 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의 무의미함과 허망함이 담겨 있고 이 개미 구멍을 지키고 있어요. 자, 이것은 임무와 책임감을 상징한다 이거예요. 자, 개미 구멍으로는 언제부터인지 흙빛과 같은 누런 개미떼가 막 연달아 지금 기어나와요. 개미떼는 결국 희생당하고 있는 군인들 혹은 피해자나 희생자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거기 같은 빛깔을 한 커다란 왕개미입니다. 왕개미는 결국 권력 구조로서
전쟁을 일으키는 권력자죠. 그지? 전쟁은 누구 때문에 일어났느냐? 당연히 김일성, 북한 때문에 일어났지. 근데 이건 전면전이죠. 그 전쟁에 도달하기까지는 남쪽의 지도자도 꼭 그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자유로울 수는 없지. 그러나 1950년 6월 25일에 뭐 다른 얘기들도 많이 하던데 그거는 그냥 빼박 역사적 사건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때 태어났습니까? 꼭 태어나야만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한글은 그럼 세종대왕이 만들었는지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6월 25일에는 왜냐하면 다양한 문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생님이 전공을 또 그런 걸 했기 때문에 그 6월 25일에 전면전은 밀고 내려온 게 맞죠. 그죠? 전면전으로 밀고 내려온 거예요. 왜? 남한을 확실히 통일시킬 수 있다라고 착각을 일으킨 거지. 그러면 그거는 어떤 면에서 좀 유도한 것도 있어. 누구냐? 남한의 이승만이 뭘 하고자 했냐면 북진해서 통일을 하려고 했다. 이거 설명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지전으로는 남쪽에서도 북한 쪽에 들어가서 막 공격하고 이런 것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48년부터 50년 사이에. 특히 49년도에 아주 치열했어요. 그래서 북쪽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게릴라전을 펼치는 사람들이 파티잔 뭐 이런 건데 빨치산이죠. 그거를 영어 이런 식으로 읽는 그걸 빨치산으로 읽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게릴라전을 하는 사람들이 남한의 산 속에 숨어들어서 민가나 아니면 군부대 습격하고 이런 국지전들은 늘 일어났다. 그러니까 남쪽에서도 북침을 한 적이 있고 북쪽에서 남침을 한 적이 있어. 그거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국지적으로 싸운 거죠. 그러나 전면전은 북한이 밀고 내려왔다. 그럼 그런 거 누가 결정해요? 왕개미가 결정한다. 왕개미가 이 다 전쟁터 사지에 젊은이들을 몰아넣고 또 막 민중들을 막 피랑길에 오르도록 막 전쟁터에 몰아넣어버렸기 때문에 다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조그만 개미들이 나오는 족족 주둥이로 목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전쟁 속에서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희생당했다. 삽시간에 개미의 시체가 가득 쌓였다. 전부 전쟁을 상징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개미의 시체가 아니고 그대로 누렇게 뜬 흙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사람들의 죽음이 무의미하다. 즉 무수히 많은 사람이 개죽음을 당한다는 거죠. 여기서 개죽음은 우리가 욕을 할 때 그 개가 아니에요. 그 의미 없는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죠? 가치 없는 죽음. 개죽음을 당할 필요는 없죠.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죽어버리는 거죠. 자, 그러고 보면 이 한없이 넓은 불모의 황야입니다. 불모의 황야는 생명이 사라진 공간, 전쟁을 상징하죠. 이렇게 하나하나 목을 잘린 개미떼의 시체로 이루어졌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게 전부 현중의 꿈 얘기죠. 그죠? 여전히 누렇게 뜬 하늘에는 황달 뜬 태양이 타고 그 밑에는 오도 가도 못하고 그가 개미 구멍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현중이가 개미 구멍을 지키고 서 있어야 됐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보겠습니다. 자, 자기가 벗어날 수 없다. 또 무력감이에요. 그냥 여기 서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거기서 죽어가는 개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개미 구멍을 엉거주춤 지키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무기력한 거야. 이 개인은 거기에 그냥 전쟁에 참전했을 뿐 아무 힘이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죽음의 공포로 인한 불안감입니다. 그래서 자기 정강에 난 길쭉한 털이 그 개미의 시체가 흙으로 변한 누런 흙에 지금 덮일 지경이다. 죽음이 시시각각 나에게 들이닥치고 있는 그 두려움이 여기 담겨있다. 자, 결국 현중이는 주대위의 중량입니다. 주대위의 몸무게는 결국 부담과 책임감을 의미하죠. 자꾸만 느껴요. 달갑지 않죠. 내 자신도 이미 스스로도 해결하지 못해서 이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까지 업고 가야 되니까 얼마나 불만스럽겠어요. 아까 친구 둘이가 얘기했죠. 죽여버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선생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너무 힘들잖아요. 자, 주대위 자신이 어서 삶에 대한 미련을 단념해 버리면 된다. 총으로 좀 스스로 죽지 그래. 자, 그래서 동료를 위해 주대위의 희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렇지 않았다가는 세 사람이 이름도 모르는 산 중에서 몰죽음입니다. 몰죽음은 개죽음을 의미하죠.
개살구 있죠? 빛 좋은 개살구는 개살구가 아니에요. 개 재밌어 할 때 그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품질이 낮은, 의미 없는, 가치 없는 죽음을 맞기는 싫은 거죠. 누구나. 자, 그는 목이 탔어요. 심리적으로도 갈등하는 데다가 극도의 스트레스 때문에 목이 말라. 자, 한 닷새 전에 지금 이 부분은 전부 현중이의 내면을 묘사하고 있죠. 따라서 여기 부분은 바로 초점화가 주대위에서 누구로 넘어왔죠? 현중이로 넘어온 것이다. 초점화자의 이동입니다. 초점화자가 이동하면 각 인물의 내면 심리를 아주 치밀하게 묘사할 수 있는 장점입니다. 그것 때문에 초점화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 당연히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근데 제한적이죠. 특정한 인물의 내면을 계속 그 조명하면서 따라가 봅니다. 이런 형태로. 그래서 주대위, 현중이, 김일병, 주대위, 현중이, 김일병, 주대위 했다 현중이는 중간에 사라지고 김일병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한 닷새 전에, 닷새 전이니까 5, 6일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살아가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편지입니다. 자, 이 편지는 추억이 담겨 있고 인간성, 전쟁과 대비되는 소재라고 볼 수 있죠. 편지. 그 속에 이런 구절이 씌어 있었어요. 제 입술꽃은 언제까지나 시들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제게 마련해준 지난날의 즐거운 기억이 쉴 새 없이 거기 물을 주고 있으니까.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그죠? 내 입술의 꽃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때? 나는 전쟁이 끝나고 어서 당신이 돌아와 내게 입 맞추어주고 당신과 결혼해서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제발 살아 돌아와 주세요. 이런 편지죠. 편지를 이 정도 쓴다면 선생님은 그냥 주대위를 그 자리에서 죽이고 탈영해버릴 것 같아요. 예.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 남자가 그 정도 박력은 있어야지. 그치? 우리 연우는 어떻게 된 거야? 자, 미안해요. 자, 그래서 연우는 공부하고 대학교 가면 훨씬 더 괜찮은 여자친구 만날까요? 자,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언젠가 그는 긴 입맞춤 끝에 그네의 귀에다 속삭인 일이 있습니다. 그대의 입술은 왜 이파리꽃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 이파리를 지닌 여러 겹 꽃이요. 아무리 파헤쳐도 끝이 없어. 완전 얘네도 그냥 막 영화 찍고 있죠, 그죠? 낭만의 극치입니다. 무슨 뜻일까? 내게 너는 너무 특별한 존재야. 그래서 너에게 대한 나의 마음은 각별해. 그죠? 그래서 우리 상욱이 어머니께서 이거 보면 오, 좋네, 사랑하네. 네, 부산 억양이죠. 사랑하네. 네. 자, 사랑하는 거죠. 사랑. 얼마나 좋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야. 인간이 인간에 대한 사랑. 그쵸? 우리 학원의 고객님들이기 때문에 사랑하기도 하지만, 그냥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거지. 그치? 이런 게 휴머니즘이에요. 우리 시대에 이런 게 너무 없어졌어. 다 돈,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돈이 중요하지, 당연히. 돈만 중요할까요? 사람이 더 중요하죠. 사람이 있어야 재밌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도 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휴머니즘이라는 것의 개념이 좀 달라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전쟁 중에 그 사랑하는 여인을 떠올렸어. 그러면서 이 현중의 마음속에는 죽음 일색인, 전부 다 죽음인데 거기서 생명을 떠올릴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편지 속에 여태 것과 다른 것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까지 현 무슨 씨 이랬다가 당신 이랬습니다. 관계가 오히려 더 깊어졌어. 왜? 그 여인이 기다리면서 그리움과 막 애틋함을 더 많이 가지게 됐음을 의미하죠. 이 남자와 내 평생을 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기 두 사람 사이가 더 결합됐음을 뜻한다. 두 사람 사이가 더 결합됐다라는 것은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게 있죠. 전쟁의 비극성도 그만큼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만날 수 없잖아. 전쟁 중에 죽어버리면 이 여인은 사별한 거죠. 남자친구랑. 그죠? 이 남자도 그 여인 한번 제대로 사랑해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편지를 읽고 새삼스럽게 정강입니다. 자기 정강이 있죠? 이 정강이를 내려다보며 자기에게 부어져 있는 한 사람의 여인의 웃음 머금은 맑은 눈길을 느꼈다.
지금도 그는 주대위를 얻고 있어요. 확 달아오르는 입안의 갈증입니다. 극도의 육체적 고통과 피로감이죠. 지난날 사랑하는 사람의 입술이 남겨준 촉감으로 추격하며 죽음의 극한 현실 속에서도 사랑의 기억으로 생명력을 다시 충전하고 있기도 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 사람이 입술이 남겨준 촉감은 원동력, 생명이죠. 극한 상황을 버틸 수 있는 생명력을 그 여인에 대한 기억으로 재충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돼요. 자, 그래서 자기에게 부어진 그네의입니다. 그 사람의 이 말이죠. 그네의 웃음 머금은 맑은 눈길을 되살렸다. 그 눈길을 따라 걷는 동안 땀에 젖은 눈도 적이입니다. 적이란 말은 꽤나 맑게 빛났다. 이랬습니다. 자, 능선구비에 이르렀어요. 자, 능선구비로 이르렀다라는 것은 능선구비가 무슨 말인가 중요하죠. 능선이 뭐죠? 산등성이. 산은 계곡은 움푹 파인 곳이죠. 움푹 파였으면 이 위로는 길이 꼭 나 있진 않아도 이렇게 높은 지대가 쭉 이어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보통 길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군대 선생님은 보병으로 갔다 왔기 때문에 그 군에서 이제 수없이 많은 행군을 했는데 산 능선을 따라가기도 하고 만약에 그 침투한 사람, 대침투 작전 이런 거 하면 계곡으로 쭉 내려갈 수 있도록 쭉 퍼져가지고 여기 한 명 있으면 저기 책꽂이 있는 쪽에쯤에 사람이 한 명 있어서 한 개 소대를 쭉 펼치게 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쭉 내려가면서 이렇게 실제로 누가 간첩이나 적의 게릴라가 침투했다면 그런 식으로 한 개 소대가 가서 이제 그 적발해내는 뭐 이런 작전 이런 걸 하는데 능선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저쪽에 이제 고지에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조금만 가면 돼. 가자 했는데 쓱 한쪽 능선의 꼭대기에 고갯마루에 딱 도착했더니 거기에서 한참 밑으로 내려가서 저 꼭대기까지 한 3시간쯤 걸어가야 돼요. 절망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능선굽입니다. 산등성이를 따라 쭉 이어져 있는 선. 이게 능선이죠. 능선굽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선택을 상징하죠. 생존을 위해서 지금 선택해야 되는 순간. 김일병이 대번을 해서 다시 업을 차례인데 앞에 가로놓인 계곡을 내려가 앞산으로 질러 올라가면 잠깐이에요. 빨리 갈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죠? 구불구불 늘어진 능선. 방금 선생님 말씀드린 대로 조금만 걸어가면 한 10분, 15분만 걸어가면 길어도 한 30분만 걸어가면 꼭대기에 갈 것 같아서 열심히 갔더니 거기서부터 한참 가야 돼. 3시간쯤 가야 된다는 어림잡아 그런 걸 딱 발견했을 때. 일로 가면 3시간이야. 근데 여기로 내려가서 이렇게 가면 금방 한 30분이면 갈 수 있는데. 그런데 계곡을 내려서 곧장 가자 했어요. 현실적인 성격이죠. 지금 우리 너무 힘이 빠지고 에너지가 약하니까 내려가서 빨리 가자. 누구든 그렇게 보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김일병은 그렇지 않았어요. 김일병은 어떤 인물이냐? 안정적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선택, 실존적인 선택도 결국 그 인물, 캐릭터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계곡을 내려갔다가 나무숲 속에서 방향이라도 잃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길만 더디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결정이 지어지지 않고 있을 때 주대위가 한마디 했다. 뭐라고 했죠? 현중이 김일병 말대로 하지. 자, 이때 현중이는 속으로 열불 나는 거죠. 저 새끼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주대위 허리에 매달려 있는 권총으로 퍼뜩 갔어요. 자, 그 눈앞에 꿈의 장면이 또 나왔습니다. 주대위가 빨리 자결해 주기를 바라는 거야. 그러면서 불안감이 더 증폭되죠. 꿈의 장면. 자, 전쟁의 참혹함. 아까 말씀드린 누런 하늘에 황달든 태양에 한없이 넓은 누런 황야에 땀을 철철 흘리며 서 있고 흙바닥에 개미구멍, 누런 빛을 한 조그만 개미떼, 그리고 같은 빛깔의 왕개미가 대기하고 서서 목을 다 잘라내버리는. 자,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희생당하고 있는 이 현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극한 상황 앞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극한 상황 앞에서 주대위만 죽어주면 우리가 빨리 갈 수 있는데
이 생각을 또 하면서 불안감과 막 복잡한 감정에 휘말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근데 해필이면 여기서 주대위가 김일병 말대로 하지. 이 얘기를 했으니 기름을 부어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꿈속에 묘사된 장면의 의미, 요거 외워두셔야 되고요.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자, 다음에 위에 보시면 현중이와 김일병의 관점 차이를 통해서 인물의 캐릭터. 현중이는 현실적이고 뭔가 직선적이야. 근데 김일병은 장기적인 가능성을 고려하는 신중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죠. 자, 그 다음에 새 구멍이 이제 나타납니다. 자, 역시 아까 그 개미 구멍 얘기했다가 초조할 수밖에 없죠. 심리를 직접 제시했어요. 여긴 역시 현중이가 초점 화자입니다. 현중이의 내면에 초점을 했다 이 말이에요. 초점을 두었다 이 말이에요. 초점화 시켰다. 자, 여기서 문득 개미 구멍 한 옆에 따로 뚫려 있는 새 구멍입니다. 새 구멍 하나를 딱 생각해내요. 자, 절망적 상황에서 탈출구를 떠올렸다. 자, 이것은 자신이 의식적으로 뚫어놓은 거죠. 현중이의 마음이 그것을 만들어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자신이 의식적으로 뚫어놓은 거. 이렇게 됩니다. 자, 의식적으로 뚫어놓은 구멍이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개미떼들은 그냥 본래의 구멍으로만 나오면서 목을 무수히 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책 없이 주대위를 이렇게 업고 간다간 나도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죠. 이 불안감이 더욱 증폭되면서 이 사람도 망상도 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현중이는 주대위를 업지도 않은 몸인데 전신에 피짓땀을 흘렸습니다. 자, 이 피짓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하나는 뭘까? 당연히 불안감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커졌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러면서 어때? 혼자 살 궁리를 하기 시작했다. 이게 바로 새 구멍이죠. 그죠? 이전에 있었던 개미 구멍이 아니라 새 구멍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 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해걸음 때 세 사람은 구렁이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구워서 나눠 먹었습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 막 뱀도 잡아먹고. 이 사람들은 자동으로 그냥 특전사 훈련을 하고 있는 거지. 자, 다음. 다 먹고 난 현중이가 뒤라도 마려운 듯이 자리를 떴다. 화장실 가는 척하고 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비지땀을 막 흘린 게 불안감이 너무 커지니까 에라 모르겠다. 나 혼자 살아야지 하고 튄 거야. 자, 먼저 떠났죠. 자, 좀 만에 주대위는 이미 알고 있어. 김일병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도 여길 떠나게. 이랬더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하니까 김일병은 그게 무슨 말이냐는 듯이 떠나지 않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죠? 주대위를 뜩 쳐다보니까 현중이는 갔어. 기다리다 못해. 뭘 기다렸죠? 내가 죽기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내가 자결하는 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갔다.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자, 현중이가 떠난 뒤 두 인물의 반응 보겠습니다. 주대위는 떠나라 그랬어요, 너한테. 김일병이 나를 떠나 살아남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다. 자, 근데 김일병은 현중이가 떠난 이유를 깨닫고 잠시 고민하지만 끝까지 함께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김일병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휴머니즘. 그죠? 상대를 살리는 그런 선택을 했다. 다 실존적 선택이에요. 날 떠나. 그래야 네가 살아. 난 여기서 죽는 게 낫겠어. 현중이는 갔어. 너도 가야 돼. 이런 선택을 각각 내리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기다리다 못해 가다뇨? 했더니 내가 자살하길 기다리다 못해 떠났어. 지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사실 현중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자, 주대위도 김일병의 시선을 마주 바라보기를 피하면서 자네도 어서 여길 떠나게 이랬습니다.
자, 이때 김일병이 잠깐 쭈삣쭈삣 하는 거죠. 그랬다가 말없이 주대위한테 등을 딱 돌려댔어요. 무슨 말일까요? 따뜻한 인간애를 보여주죠. 즉 인간애를 선택했다 이겁니다. 혼자 업고 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다가 좀 쉬다가 자, 보통 군인들이 행군을 할 때 한 20km 이상의 군장을 맵니다. 그리고 가요. 여러분 메고 다니는 가방 내가 들어보니까 군인들 군장 정도 되던데. 자, 메고 어떻게 가냐면 이 속도예요. 이 정도로 걸어간다. 이게 이 속도로 1시간을 걸어가면 4km 정도 걷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혼자 없지. 4km를 하루 종일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4km 굉장히 멀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직선 거리가 아니라 곡선으로 꼬불꼬불 해서 저기 한 평창동 좀 지나서까지가 4km 정도 되거든. 그럼 그걸 업고 간다고 생각해봐. 그 불모지에서. 이런 극한 상황에서. 하루 종일 걸려도 거기까지 못 가겠죠. 그죠? 네. 자, 조금 가서는 쉬고, 좀 가서는 쉬고, 이랬습니다. 자, 밤이 되자 두 사람은 아무 데나 들어 누웠어요. 짐스럽다고 맨 먼저 버리고 온 배낭 속에 들었을 건빵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건빵. 생존을 위해서 버린 것들이 이제는 오히려 생존을 위해 절실하게 필요해진 거예요. 굶어서도 죽죠. 굶은 상태에서 업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래서 역설적 상황이죠.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살려고 버렸는데 그 살려고 버린 것들이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또 필요해진 상황이 되었다. 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배고픈 줄도 몰라, 이미 그냥 완전 반쯤 넋이 나간 상태죠. 현중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쯤 갔을까? 자, 김일병은 해서 초점 화자가 이제 김일병으로 왔죠. 자기네를 버리고 간 그가 원망스러웠습니다. 한편 주대위는 한시바삐 그가 아군 진지를 찾아 구원병이라도 보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는 거예요. 물론 두 사람은 서로 입 밖에 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구원병이라도. 그러니까 주대위는 희망을 품고 기다리는 태도가 있어. 그러니까 먼저 갔으니까 가서 구원병 좀 보내주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은 입 밖에 말하지 않습니다. 위기 절정입니다. 중략 부분. 저녁 때쯤 두 사람은 능선 낭떠러지 아래에서 현중이의 시체를 발견해요. 자, 그러고는 기운을 잃어버립니다. 먼저 갔으니까 얼마나 급하게 갔겠어. 가다가 낭떠러지도 모르고 요즘처럼 이렇게 후레쉬가 막 풍족하던 시절도 아니고 산에도 요새는 다 군데군데 가로등이 있었는데 가로등이 어디 있어요? 자동차 도로도 거의 없던 시절입니다. 그죠? 서울 한복판에도 자동차 도로가 거의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 놓은 거 정도 남아 있었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 시절에 그거 없으니까 가다가 뚝 떨어져 죽어버린 거예요. 그죠? 멀리 아군의 포소리가 들리지만 김일병은 주대위를 업고 가기는 너무 멀어서 소용이 없다. 자, 그래서 주대위의 귀에 어렴풋이 들리는 근데 개 짖는 소리입니다. 개가 짖었다는 것은 인가가 있다는 거야. 희망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멀지 않은 곳에 사람이 사는 집이 있다는 의미였다. 그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망연자실에 있는 김일병에게 총을 겨누었습니다. 자, 이 총의 의미는 두 가지죠. 뭐죠? 하나는 자결의 수단이야. 그러나 두 번째는 살리는 수단이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김일병을 살릴 수도 있는 도구가 사실 현중이가 그토록 바랬던 주대위가 스스로 죽을 수도 있는 도구이기도 했다. 자, 그래서 아이러니한 의미를 갖게 된다. 자, 시리에 빠진 김일병을 살리기로 결심했다. 원래는 죽으려고 했죠. 주대위는 그때쯤 권총 집을 끌러서 총을 꺼냈는데 그 순간 개 짖는 소리를 들었다. 저거 좀 들어보게 했는데 무슨 소리요? 막 이러고 있는 거죠. 들어봐 했는데 쓱 듣다가 아휴 내일쯤이면 나도 저 까마귀한테 눈을 파먹히겠군. 어차피 살아있는 것도 이게 끝이야. 그럴 바에 내가 먼저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도 생각해. 자, 그랬다가 결국
다시 들어보게 했는데 싹 들어보니까 개 짖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그 다음 장면에 일단 개 짖는 소리를 전혀 못 듣고 있어요. 김일병이. 그러니까 나를 업어 하고는 총을 빵 쏘는 거야. 허공에. 그래서 보니까 업어라 하고는 총을 겨눠가지고 나 같으면 거의 죽을 지경인데 쏴 죽여 그냥 죽여 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어차피 죽는 거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업어요 또. 자 김일병은 자 걸어라. 자기 오른쪽 귀 뒤에 권총 끝이 와 닿음을 느낀다. 삶을 포기한 채 탈진하여 쓰러지려는 김일병을 일으켜 세운 겁니다. 좀 서. 엎인 주대위가 귀를 기울여 왼쪽으로 잠깐만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보면 개 짖는 소리의 의미입니다. 살아날 희망, 주대위의 삶에 대한 의지. 이게 실현된 거예요. 역할입니다. 사건에 대한 극적 전개가 있고 내면 심리의 전환을 일으키면서 결국 인가에 실제로 도착해서 살아남게 만든다. 그래서 혼자 살아남기를 선택한 현중이는 죽고 둘이 거의 죽을 판이었는데 가까스로 인가에 가서 살아남게 되는 이 둘은 살아남고 이런 결과도 나오게 된 거죠. 살기 위한 자는 오히려 죽게 되었고 죽음을 선택한 자들은 오히려 살아남는 또 그런 결과. 그렇다고 해서 현중이는 나쁜 놈 이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 실존적 선택의 결과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누가 이 상황에서 현중이를 비난할 수 있겠어요. 그죠? 여기는 우리가 다 우리 같아도 다 죽일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주대의 말대로 죽을 힘을 다해 걸음을 옮겨놓는 동안에도 김일병 귀는 여전히 아무것도 듣지 못해. 게다가 헛개비 소리를 듣는 게 아닐까 하고 의심까지 합니다. 저 사람 죽음을 눈앞에 두더니 거의 지금 정말 죽는 거 아니야? 자, 그런데 그렇다면 하필 자기네 두 사람은 왜 이러다가 죽을 필요는 뭐지? 이러고 있어요. 온갖 고역을 다 겪으면서 업고 온 나는 막 주대위를 향한 원망이 막 북받쳐 오르는 거야. 여기까지 초점하자는 역시 김일병입니다. 하지만 걷지 않을 수 없어요. 오른쪽 귀 뒤에 감촉되는 권총 끝이 떠나지 않아요. 그것은 마치 권총이 비틀거리는 걸음이나마 옮겨놓게 하는 겁니다. 자, 결국 생명의 위협이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역설적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권총으로 위협해서 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쏘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가야지. 자, 산 밑에 이르렀는데 오른쪽으로 그대로 똑바로. 이것은 뭐냐면 지치고 절망한 김일병에게 삶의 의지를 주려고 한답니다. 따라서 주대위도 휴머니즘을 선택한 거죠. 인간적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 아시겠죠? 내가 살아남으려고 막 김일병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살리기 위해서 그 덕분에 나도 좀 살고 이런 겁니다. 자, 그제야 드디어 듣게 됩니다. 김일병이. 그것이 점점 개 짖는 소리로 확실해졌다. 인가가 있다는 뜻이죠. 얼마만한 거리에서인지는 짐작이 안 됐고 어느 정도냐? 목에서 단내가 나고 간신히 막 거의 기다시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체력적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그래서 김일병은 거의 다 죽기 직전의 상황까지 지금 왔어. 그런데 주대위가 듣기는 거의 다 왔거든. 그래서 계속 권총을 세게 밀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배는 게 없어요. 주대위가 위협을 해서, 그러니까 이 주대위의 위협이 마지막 장면에서 매우 중요하죠. 주대위가 위협 협박을 해서 권총을 들이밀고 있는 상황이란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김일병을 살리기 위한 행위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 어떻게 걸음을 떼놓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순간 초가집, 그리고 검은 그림자, 그리고 사람 그림자, 그리고 개의 모습. 딱 어렴풋이 들어왔다고 느낀 순간 동시에 귀 뒤에 와서 밀고 있던 권총 끝이 쓱 물러나면서 엎인 주대위의 몸뚱이가 무겁게 탁 내려앉았다. 무슨 소리냐? 기본적으로 주대위는 김일병을 살리고 죽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혹은 기운이 빠져서
기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의식을 잃은 상태야. 안 죽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 관통상을 당해서 피가 지혈을 했다고 한들 피를 계속 흘리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주대위가 너무 지친 상황에서 마지막 힘을 다해 김일병을 살리고 죽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조금 더 정상적일 수 있죠. 그러나 기절했을 수도, 죽었다고는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대위의 몸이 내려앉은 것이 무엇을 암시하는가? 학교쌤은 죽었다 했어요? 아니면 혼절했다 했어요? 둘 다. 자, 희망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게 아까 초가집 그림자, 사람 그림자, 개 모양 이겁니다. 권총의 의미. 자살 도구이기도 했지만 삶의 희망을 실현하는 도구이기도 했어요. 그죠? 맨 위에 보면 개 짖는 소리. 권총으로 위협해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계속 김일병을 몰아세웠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부상당한 주대위를 번갈아 업으며 길을 가다가 자결을 바라던 현중이는 혼자 가고, 김일병은 주대위를 업고 계속 걸어가고, 주대위와 김일병이 현중이 시체를 발견한 다음에 개 짖는 소리를 들은 주대위가 김일병에게 총을 겨누며 걸음을 재촉하여 마침내 인가에까지 도달하게 한 후 등에 엎은 주대위가 혼절했거나 사망을 했거나 그렇습니다. 자, 현중이는 냉정한 사람이에요. 냉철하게 바라보면서 좀 현실주의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선택을 했어요. 자, 주대위는 삶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고 생존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김일병은 주대위를 떠나지 않고 계속 마지막까지도 주대위를 업고 갔습니다. 자, 그래서 의리와 인간의 이것을 중시하는 인물이다. 각 캐릭터의 특성에 따라 그 캐릭터는 실존적 선택을 하였다. 이게 이제 이 작품의 핵심 포인트죠. 자, 이 작품을 공감적이고 비판적으로 감상해보자 이랬습니다. 현중이는 주대위와 그 다음 페이지 김일병을 두고 떠났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불안감 때문이죠. 전쟁 속에서 너무 두렵고 겁나고 불안감이 증폭되니까 살기 위해서 떠났을 것이다. 자, 주대위가 자네도 어서 여길 떠나게. 이 말은 자신을 두고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그러나 너가 살려면 떠나.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자, 김일병이 주춤하였지만 주대위와 끝까지 함께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뭐 주대위가 살았을지 죽었을지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 페이지 비평활동 가보세요. 현중이는 불안감을 참지 못하고 동료들 몰래 떠났어. 내가 만약 현중이라면 동료들 곁에 남았을까? 아니면 현중이처럼 떠났을까? 내가 현중이라면 고민했을 것 같다. 하지만 혼자 떠나지는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대위와 김일병을 두고 떠난 일이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나쁜 선택이라고 보며 산속에서 본인 혼자 살아남을 확률도 적기 때문에 여럿이 뭉쳐 있어서 오히려 살아남아 있었을 수도 있다는 점을 현중이는 간과한 것이죠. 물론 그 세 사람이 절박해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면 뭐 혼자 떠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상태까지는 아니었잖아요. 죽지 않았는데. 자, 그 다음 그래서 결국 이들은 실존적 선택을 하였다. 이런 거. 꼭 윤리적 선택만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윤리적 선택만으로 이것을 따질 수 없는 내용도 있다는 거죠. 자, 너와 나만의 시간입니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서로 다른 선택을 한 세 사람의 심리를 감각적으로 묘사해서 비극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냈어요. 그래서 감각적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작품은. 그리고 심리 묘사가 아주 치밀하죠. 초점 화자를 번갈아 가면서 갔다. 그리고 전쟁의 비극성을 꿈 같은 이야기로 매우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포인트를 잘 봐야 돼요. 그래야 잘못된 답을 찍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들은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군인이라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이거는 사회적 관계죠. 여기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삶과 죽음의 기로는 바로
인간의 본성, 생존에 대한 절박한 욕망,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실존적 개체로 낱낱이 따로 존재하는 순간을 상징한다. 자, 뭐죠? 너와 나만의 시간이다. 이 말이 됩니다. 되죠? 자, 그래서 이 작품의 전체적인 독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기에 관련된 문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이 내용 또 추가 문제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충열전 가지고 오세요. 마치겠습니다.